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종호 교수님께서 청각과 난청, 보청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안종호 교수님께서는 이어드림이라는 유튜브 채널로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청각과 난청, 보청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청과 청각, 보청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들릴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안종호 교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흥미로운 귀건강 이야기 2편으로 귀 모양으로 보는 관상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귀만 보니까 귀 모양이 독특하거나 귓구멍이 예를 들어 너무 좁거나 털이 많거나 하신 분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 얼굴 기억할 때는 그다지 도움은 안 됩니다. 머리카락 젖히고 귀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간단하게 귀 모양을 보면서 귓바퀴의 명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 건물로 따지면 뼈대 혹은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륜, 헬릭스입니다. 이륜의 윗끝이 뾰족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네, 상상 속의 엘프와 요정들이 이륜 끝이 뾰족하죠. 현실에서도 엘프와 같은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희귀 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1961년 뉴질랜드의 윌리엄스 박사가 발견한 증후군인데 7번 염색체의 미세 결실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동화 속의 요정들은 노래를 잘하죠. 윌리엄스 증후군 환자들은 음악적 재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증후군 아이들을 모티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정의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륜의 안쪽으로 가운데 기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이륜, 영어로는 엔티헬릭스라고 하는데 역시 귀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만져보시면 대이륜이 이륜보다 높이가 낮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으시죠? 예전에 관상학자가 쓴 흥미로운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대이륜이 이륜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경우를 관상학적으로는 개화이, 일명 꽃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귀 중앙이 불룩 올라온 모양인데요. 소리를 중심에 모으지 못하는 형태라서 다른 사람의 조언들이 말 그대로 귓전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귀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독선적이 되기 쉽다고 하네요. 반면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날 수 있는 귀라고 하니까 그냥 재미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기사는 예전에 소위 갑질을 했던 모 대기업 자재 사건을 다루면서 그분들 귀를 보고 나왔던 기사인데 누구일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륜과 대이륜이 뚜렷하게 경계지면 좋은데 이 부위가 부어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혈종이라고 해서 귓바퀴의 연골과 연골막이 벌어져서 가운데 피가 차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주무시다가 귓바퀴가 접히거나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레슬링 등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귀가 이리저리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고인피를 주사기로 제거하고 잘 눌러주면 좋아지고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혈종과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고정을 시켜서 치료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보기 흉하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귓바퀴의 구조물은 이주, 트라고스입니다. 보시면 귓구멍을 살짝 막아주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죠. 이주는 귀수술을 할 때 필요한 연골이나 연골막을 얻는 곳입니다. 이주가 없으면 아무래도 귓구멍에 벌레나 이물질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도 이주 모양을 전반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이가 들면 이주와 근처 귓구멍에 털이 많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서 두드러지는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5알파 환원효소와 결합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대사물질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눈썹, 콧속, 귀의 모낭에 도달하면 성장 촉진 인자인 IGF-1을 생성해서 눈썹, 코털, 귀털이 굵고 길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머리의 모낭으로 가면 모낭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머리털 모낭과 다른 부위의 털 모낭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지 연구 중인데 이유만 알아내면 탈모금이 끝입니다. 극단적으로
인도의 한 사람이 귀털 길이가 거의 25cm까지 자라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좀 자르지, 징그럽네요.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주변에 귀에 털이 유독 많은 분들은 심장을 체크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9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 유럽인 39만 2038명의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테스토스테론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인 JMJD1C 유전자는 남성의 혈전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키고 심장마비의 위험을 7.8배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털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는 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테스토스테론이 정상보다 부족한 경우 오히려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치료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귓불, 로뷸르입니다. 석가모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엄청나게 긴 귓불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런지 귓불은 관상학적으로 사람의 자애로움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귓불이 작다고 절대로 배려심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귓불이 작은 분들은 귀걸이 하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귀걸이 착용을 위한 피어싱은 주로 귓불에 많이 하시죠? 그런데 2륜이나 2주에 귀걸이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싫어합니다. 자칫 연골에 만성염증이라도 생기게 되면 귀 모양이 망가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연골에는 피어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물게 귓불에 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귓불의 주름이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때 귓불의 주름은 45도 각도로 2주에서 2개 방향으로 생긴다고 하네요. 귓불의 주름은 어릴 때는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데 귓불의 탄성을 유지하는 엘라스틴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혈관들, 특히 심장의 관상동맥의 엘라스틴 성분이 줄어들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두드러지게 귓불에 주름이 생긴 분들은 심장 체크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귓바퀴의 구조를 알려드리면서 각각 구조물과 얽힌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귀와 관련된 알면 알수록 쓸모있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